다음은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한 소식인데 의혹이 뭐 계속 터지고 있죠. 일단 그중에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게 118만 원, 사모님 270 정도. 하루는 제가 거의 안 썼어요. 다 사모님이 쓰셨고. 또 하나가 최근에 나온 의혹이 이제 배우자 관련해서 이런 거예요. 업무 추진비 의혹,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이고 구의원에 이거 업무 지시를 한 거 아니냐는 정황들이 또다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이게 업무 지시로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의견 개진을 한 것이냐. 이게 구의원들이 있는 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소통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화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일단 이게 위에 거는요, 뭐 수사로 종결됐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업무 추진비? 예. 그때는 이게 그 보좌진들이 폭로하기 전이에요. 따라서 이게 보좌진들이 말을 맞춰준 거예요. 여의도에 자주 광고를 하자, 사람 숫자를 늘리자,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혹시 CCTV에 배우자 찍히면 어떡하나 이런 게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다 나옵니다. 따라서 이게 이번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수사해서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는 예, 거죠. 다시 수사해요. 그때 한번 종결할 때는 보좌진들이 폭로를 안 했잖아요. 예. 이제 결정적 서목힌 건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저 밑에 거는요. 지금 이제 그 보좌진 3명하고 그다음에 이 구의원들 단체 텔레그램에 지금은 탈퇴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보면 온갖 지시가 다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김건희 여사 보고 뭐 버이 제로 하면서 이게 뭐 어떻게 한다더니 저는 김건희 여사보다 100배, 1000배 더 하다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디 예. 보좌진들 단체 텔레그램 만들어놓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예. 지시한 정보는 없잖아요. 지금.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거야말로 저는 갑질 넘어서 이런 식으로 그 배우자가요. 이것만 예. 있는 게 아니고 국정원의 기획조정실장 이현수 전화해가 왜 우리 아들이 떨어졌습니까? 오히려 이게 막 뽑아달라고 하는 게 이게 녹취록까지 넣었지 않습니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따라서 그 보좌관들이 김병기 부인을 뭐라 하냐? 사모총장. 사무총장이 아니고 사모님 할 때 사모총장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럼 구의원과 보좌진과 함께 그 단톡 채팅방 그 CG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보고 이제 해석이 따르게 명확하게 업무 지시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의견을 개진한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뭐 부인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성향인데요. 아마도 김병기 의원의 부인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단톡방에 들어가서 정말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정책 제안을 하고 뭐 보좌관들이 잘못된 얘기를 하면은 또 지적해 줄 수도 있고 그거 자체는 부인이 동지로서 활동한다라고 한다면 전혀 비난받을 건 아니다. 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지시가 부당하다거나 예. 이러면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부인이 이 단톡방에 개입해서 함께 대화를 나눴다. 이걸 비판할 것은 아니다. 예. 그리고 옳은 지시였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이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온 자료만 가지고는 김병기 의원의 부인을 그냥 비판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대화만으로는. 네. 자, 근데 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거 의견 개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예. 의견 개진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지시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단톡방에 그 권력의 상하 관계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높은 사람 얘기하니까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대답하는 걸 보면서도 그걸 의견 개진이라고 한다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 뭐 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 사모가 부인이 했다는 것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과 갖고 있는 권력의 정도의 차이 때문이지 누가 더 나쁜 일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예.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면 당장 원내대표 그만두라고 하고 경찰 뭐 하고 있냐 제대로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암묵적 그러니까 공동묘지의 침묵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실 얘기 있어요? 아니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 뭐 그 단체방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간 공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에 있어서 부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일정한 부분에 자기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좋게 볼 수는 없다라고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씨랑 이것을 비교하는 것 자체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한테 텔레그램으로 거의 지시성의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국정원장한테 문자 보냈다는 거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과거에는 소위 그 한동훈 전 그 당시에 검사에게 카톡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했잖아요. 예.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 둘 다 나쁜 행위인데 비교를 하면서 김건희 씨 잘못이 예를 들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부인이 했던 거랑 뭐 동일한 거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 물을 타는 건 제가 볼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나오는 사안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사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 실제로. 맨 처음에 나왔던 쿠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쿠팡 사건이 불거진 과정에서 쿠팡 대표를 만났던 것 본인이 만난 부분들은 이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부터 시작됐었는데 계속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보좌 직원들을 사적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측면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마 원내대표가 국민들에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소장이 밝힌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내일도 밝힌 내용 자체가 국민들에게 납득이 안 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한 정책 책임을 지는 어떤 행동과 어떤 액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올 것인가? 오롯이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부에게 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까지 본인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내일 그 입장을 밝히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내용 자체가 좋은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쉽게 옹호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톡방 내용이 이제 크게 잘 보이는 게 이 대목인데 이제 노래 교실이 있나 봐요. 뭐 지역에서 잠시 들러서 인사드리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이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뭐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의견을 개진한 거다. 여기에 대해서 내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을 표명하는데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거 당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즉각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책임부터 져야 합니다. 가 분명히 밝혀질 필요가 있고요. 사실관계에 따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은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굉장히 깊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처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의혹받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또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고요. 네. 뭐 전 보좌진과의 불화와 갈등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보에 의해서 사안들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만 그 과정에는 사실인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이 섞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내일 예정대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일 입장 표명이 이승훈 부회장 지금 그러니까 사과만 하고 수사 상황을 보자 수순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거치까지 포함을 하느냐가 관심이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들려오는 얘기들에 의하면 사과를 하고 자신이 어떤 행위에 대한 해명은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사퇴에 대한 결정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치 결정은 없을 것이다. 네,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 행동에 대해서 적절하다라고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깊은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박지원 의원 말처럼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과거 관행처럼 자신이 뭐 새벽에 나와서 저녁까지 늦게 일하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일들을 보좌관들이 맡아주는 그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했고 지금도 아마 관행으로 많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건 여야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는 이 보좌진이 과거에는 정치적 동지로서 모든 걸 서로 이해해주는 동지였다면 지금은 또 업무를 보조해주는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사생활이 충분히 있는 관계로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 김병기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좀 갑질 리스크에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국회의원이 됐든 장관으로 임명되다거나 공직에 임명됐을 때 이 갑질 논란으로 인해서
사퇴하게 될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 당시에도 비슷한 맥락의 의혹이었거든요. 보좌관들과 관련된.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길래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그때는 사퇴했었거든요. 예, 뭐 아무래도 지금 그 김병기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원내대표라고 하는 직책이 있죠. 예. 원내대표라고 얘기하는 건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실과 정책과 입법을 조율하는 가장 중요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 지금까지 적어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이후에 6개월 동안 거의 이제 손발을 맞춰온 상황인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고려돼서 원내대표진 자체가 흔들리게 됐을 때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부적 판단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내부에서도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견해가 좀 엇갈리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친명, 뭐 친청, 뭐 이렇게 분류가 그러니까 되는 겁니까? 그게 예를 들면 딱하니 이게 뭐 분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예. 이렇게 하게 된다면 당내 분란이 더 격화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여론의 변동에 따라서 정치인들을 쳐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면 예. 좀 덮고 가자라고 하는 흐름도 분명히 내부에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 예를 들면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이 갈등 관계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가 결정을 하느냐 주로 공개적인 측면보다는 예를 들면 강선우 의원한테 동료 의원들이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본인이 자기의 임명에 대해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가면서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한 본인의 판단으로 정리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어떤 식의 발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발표가 본인의 거취까지 포함한 내용인 건지 아니면 본인이 이러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자기가 아직까지 그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설명을 좀 잘 듣고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올진 알 수 없겠습니다만 당 내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은 못합니다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이런 우려가 아마 내일을 기점으로 하게 되면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한쪽으로 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친명계 의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의견을 정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명기 원내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쏟아지는데 친명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를 막으려고 결집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했던 얘기가 당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 중심에 정청래 대표의 당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원내대표였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잘 당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뭐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왜 안 내려오고 그만하라 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고 있고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런 두둔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건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건 네. 옳고 그름의 문제지 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김현지 그 부속실장이 아직까지 전화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김현지 부속실장이 전화해갖고 정리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근데 저한테 저는요,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저는 이게 원내대표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의원직 사퇴하고 저는 형사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제도, 제주도의 칼 호텔, 예. 그게 160만 넘으면 이게 100만 넘으면 법에 반하는 거잖아요. 보람의 병원에 그것도 이게 청탁 병원 다 이게 법에 반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게 그 외 국정원에 뭐 기밀 첩보를 보좌관이 대신 과제를 해준다든지 이것도 이게 첩보 누설입니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따라서는 그냥 원내대표 사퇴는 너무나 당연한 걸 지금 이게 고민하고 있는 거고 예. 의원직 사퇴를 더 나아가서 이거 형사처벌이 엄격하게 돼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뭐 일각에서는 후임 원내대표 뭐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후임으로 누군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뭐 친천 친면 뭐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혹시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될까봐 이런 우려도 좀 깔려 있나요?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근데 다만 지금은 대통령 임기 초반이고 친명이 주류고요.
또 정청래 계열이라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 계열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모두가 국회의원들의 친명이다. 이 친명 중에서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사람 또 정청래 대표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대부분 친명이기 때문에 뭐 정청래 대표가 개인적으로 호불호를 가진 사람을 밀어서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1월 5일에 최고위원 선거가 있어요. 예. 한간에서는 이게 명청대전이다 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이 이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좀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위원 선거 이후에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고요.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 행동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뭐 아들의 진료 관련해서 또는 부인의 진료 관련해서 병원에 전화를 해줬다. 이런 것이 의원직 사퇴 사유라고 한다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한 100명 가까이는 사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탄핵에 반대하고 내일 안에 동조하고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하지 않고 이런 분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 의원들에 대해서 뭐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라고 한다거나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합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 가지고 의원직 사퇴해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국회의원들 300명 전원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지금 실정법 위반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녹취만 잠깐만요. 놓고 보시면 제 말 들어보세요. 아니 녹취만 가지고 실적 아니 김건희 씨, 윤석열 씨 녹취록이 다 나와요. 내가 말을 했더니 윤상현한테 말했더니 말이 많네. 그리고 김영삼이 공천 받았잖아요. 녹음 안 나왔습니까? 지금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사안에 따라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도 경중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작은 거 코투리 하나 잡았다고 해서 뭐 사퇴해라 뭐해라 흔들어 버리면요. 이게 또 원내대표를 떠밀려서 사퇴해버리면 예. 또 민주당에 또 기강이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가 최고의 우선이지만 아마 잠시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예. 일단 내일 뭐 의견 입장을 표명을 한다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한번 보는 걸로 하죠. 뭐. 저는 국민의힘에서 뭐 의원직 사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는 되게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례가 있어요. 김남국 전 국회의원 엄청나게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예. 무죄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당대표가 법무장관 할 때 국회 나와서 돈봉투 뭐 부스럭부스럭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당직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당직으로 인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의 여론들이 높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정치적 판단을 하라는 거잖아요. 의원직 사퇴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지역구에 있는 어떤 지역구 유권자들이 선택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수사처소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과도하다. 정치적 공세다.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던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문제 관련해서는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거 무죄 나온 거 맞죠? 그런데 무죄가 나온 근거는 뭔가요? 이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 그 이정근 위원장으로부터 체득한 녹취록을 입수하는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할 수 없어서 무죄가 나온 거지 죄가 없어서 무죄가 된 게 아니라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 녹취 과정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 부인이 돈 쓴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야 오늘 저 식당 가서 CCTV 그거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증거인멸 교사 아닙니까? 저는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형사적인 사안으로 가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남은 기간 국회의원 임기 마칠 때까지 그거 결심 판결 안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쯤이면 결심을 해야 되고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나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의아하다는 겁니다. 예.